오늘은 아이들의 동기를 키울 수 있는 12가지 요인과 아이의 성향에 따른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면 좋을지, 또 아이의 동기를 꺾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가 도통 공부에 재미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잖아요. 이 아이는 동기가 1도 없어요. 우리 아이 공부에 동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안 하려고 해요. 재미가 없어요. 흥미를 안 붙여요. 죽겠어요. 아이들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아이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12가지 방법과 성향에 따라서 동기를 어떻게 살려줄지, 미래교육을 멘토링하다라는 책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공부 동기 뭐가 생각나세요? 보상.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가장 많고도 흔한 보상이 될 텐데요. 나는 안전하기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놓겠다. 내가 이걸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나는 도전할 거야. 나는 뭔가 변화를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겠어 라고 동기를 불태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죠. 내가 이걸 하면 인정받을 거야, 사랑받을 거야, 그러니까 해야겠다 라고 동기를 키우는 이유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뭘 한 거야? 하면서 으쓱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기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재미있으니까 할 거야. 난 너무 재미있어서 게임을 할 거야. 많은 부분의 동기를 차지하는 부분, 흥미와 재미. 또 내가 이걸 해내다니.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감, 성취감.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내다니. 내가 이 책을 끝까지 다 했다니. 이런 성취감과 만족감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고요. 자존감도 동기로 발현이 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나의 자존감도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의 성장, 개발,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자랐다. 내가 이만큼 발전했다 라는 만족감도 동기가 될 수 있고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다 함으로써 어떤 힘을 얻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해낼 거야 라는 동기도 있습니다. 또 선택권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에 도전하고 동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의미를 두고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야. 이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겠다라고 동기를 가질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떤 동기들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나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이들은 움직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동기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는 타인의 인정을 많이 중요시하는 친구인 것 같아.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이마다도 다를 수 있지만 한 아이도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기가 발현이 다르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공부에서는 외적 보상이 중요한 아이였다면 게임에서는 흥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부름하는 거에서는 타인의 인정이 중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동기를 찾을 때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이한테 어떻게 동기를 주는 게 아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시고 12가지 동기를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는 어떻게 동기를 키워주는 게 좋을까요? 주도적인 아이들, 좋은 말로 하면 주도적이고 나쁜 말로 하면 고집이 센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통할까요? 이 아이들한테는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한테 권한을 줄게 라고 해서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해내게 해주는 게 좋고요.
또 성취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아이를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도적인 아이들이 그 힘을 얻어서 스스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동기가 돼요. 그런데 간섭을 하는 방법은 이 아이들한테는 최악의 방법이 되겠죠.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주도적이고 고집이 센 아이들이 동기를 발현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조금 의존적이고요.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봐봐, 이 친구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이루어냈다 라고 하면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요, 이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봐봐, 얘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이만큼 이루어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아이들도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혹시 용기를 내보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을 얻게 되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스스로 해봐. 왜 그렇게 나한테 물어봐. 의지하지 말고 혼자 해보는 거야. 라고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독이 됩니다. 네, 이 아이들은 어쨌든 샘플을 자꾸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면도 있었네 라고 제시를 해주면서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밀어붙이고 너 혼자 해봐, 나는 모르겠어, 너 이제 다 컸잖아, 이렇게 대하는 태도는 아이들한테는 힘든 태도가 되니까요. 이런 거는 동기를 더 낮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 경쟁을 좋아하는 친구, 또 욕심이 많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친구들은요, 외부적 보상이 아무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너가 이룬 성취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이들을 불끈불끈 타오르게 하죠. 밖으로 보여지는 나의 성과가 너무너무 아이들한테는 힘이 되고요. 또 그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달콤한 칭찬과 성취는 아이들이 동기를 불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은 반대겠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나 보상을 일절 없애는 거예요. 남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해? 과정이 중요하지. 성취가 뭐가 중요해? 과정에서 네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것을 동기화해서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에서 이만큼 해냈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처럼 이만큼 해냈다, 다음 단계로 나 레벨업 해야지, 이런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욕심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중간중간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눈에 보여주는 성과가 이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자유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충동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의 동기를 높이는 방법은요, 개성을 존중해주고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고 새롭고 재미있고 신나는 것을 추구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들의 흥미를 건드릴 수 있는 재미있고 유쾌하고 새로운 것, 이것이 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새롭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처음 해보고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도전해보고 싶은 동력을 얻는데요. 반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라고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새롭게 해볼 거야, 내가 새롭게 도전해볼 거야, 가지 않은 길을 가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서 다뤄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관계지향적인 친구들, 감성적인 친구들의 동기를 높이는 방법은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감정을 읽고 나누고 해주는 것이 든든한 마음에 힘을 주어서 동기를 키워줍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면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감정을 읽어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친구들에게는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다 보면 아이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쓰게 되죠. 하지만 비교하는 건 금물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이들은요, 비교는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다루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동기를 키울 수 있는 12가지 요인과 아이의 성향에 따른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면 좋을지, 또 아이의 동기를 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는요, 이 12가지 사례들을 기억하시고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동기를 부여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